안녕하십니까. 저는 죽음학 스케치의 저자이면서 수아진 산부인과의 원장으로 있는 김다수입니다. 오늘은 나 자신의 죽음 결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막연히 죽음 앞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죽음, 그리고 내가 주도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런 그 용기를 가지고서 나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태어나서 태어나는 거 그런 것은 내 자신의 결정은 아니었지만 죽음만큼은 자신의 결정권을 가지고 죽음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얼마 전 인도의 어떤 청년이 자기 부모가 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를 만들게 해서 태어나게 해서 그거를 고소한다고 하는 웃지 못할 그러한 헤이토픽이 이렇게 헤이토픽이 실린 것을 보았지만, 아무튼 태어난 것은 분명히 내 자신의 결정은 아니죠. 그러나 죽음만큼은 내 자신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어떻게 죽은 후에 이제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죽음 결정권을 가지고 죽음에 임한다면은 더 바랄 것 없는 그런 죽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 앞에서 인간은 매우 나약합니다. 죽음 앞에서 모두 평등하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는 평등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죽음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작기 때문일 것인데, 환자와 의료진 그리고 가족 앞에서 너무 나약하고 이미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내 자신의 죽음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죽음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현대인의 죽음은 점차 개인적인 삶이 중요시되고 가족의 해체와 사회적인 단절이 많아지는 그 현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 중에 죽음을 외롭고 또 수동적인 상태에서 타인의 의지대로 이끌려가면서 마지막을 보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결국 현대인의 죽음은 내 뜻이 아닌 타인의 뜻에 의해서 죽음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살면서 죽음을 피하고 숨으려고 하였지만 결국 시간은 지나가고 이제 어쩔 수 없는 순간, 내 타인의 의지에 자신을 맡기는 신세가 되는 순간부터 죽음에 대한 의견이 아주 무시되거나 어쩔 수 없이 포기되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치료가 시도되기도 하고 원하는 치료가 거부되기도 하며, 이제 상태가 이제 악화되면은 강제로 입원도 되겠죠. 또 연명치료의 고통 속에서 내 인격은 존중되는 그 사람이 아닌 하나의 환자로서 나약한 존재의 치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하고 죽는 죽음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점차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요구가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많은 경우 죽음을 맞이하면서 한 번쯤 들어가는 그 중환자실 있죠.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그렇게 천장을 보는 순간 임종할 수도 임종을 많이 할 겁니다. 이런 임종 환자가 만약 죽음학을 미리 이제 알았다면은 자신이 계획하고 주도하고 실행하는 그 마지막 죽음의 앞에서 행복한 죽음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물론 결혼을 안 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성인으로서 주도적으로 배우자를 만나죠. 그리고 결혼식장도 정하고 결혼식도 하고 신혼여행도 떠나듯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주도하에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슬프지만 행복한 축복 속에서 생을 마감한다면 그건 더없이 편안하고 멋있는 죽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하고 죽는 죽음을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찾아야 한다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근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것이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내가 연명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나는 이걸 해달라 하는 이렇게 몇 가지 사항을 기록해 가지고서 이거를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이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작성이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서식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사항을 좀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그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용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러한 그 문서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직접 작성해야 되고, 그냥 막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등록 기관을 통해서 이걸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또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처리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도 그 등록기관의 장은 또 지체 없이 그 변경된 사항을 수정해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만약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또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 경우, 그 외에 설명이 제공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작성을 했다든가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작성 및 등록 후에도 만약 그 다음 단계 이제 연명 의료 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에는 앞에 건 효력을 잃고 뒤에 연명 의료 계획서가 이제 이 계획서에 의거해서 따라주는 거죠.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또 다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기록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작성자의 의사는 향후 작성자를 진료하게 될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그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작성자를 이제 임용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이 사람의 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내용을 인정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말이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나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의사들은 내가 꼭 이거를 직접 썼다, 내가 써서 등록했다 하는 것을 인정했을 때 이것을 그 뜻을 인정해주고 따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그 정부의 그 국립 연명 의료 관리 기관을 통해서 모든 절차와 상담을 받아서 작성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뭐 개인적으로 작성도 하기도 하고 여러 기관에서 뭐 다양한 이런 유사한 것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걸 다 통합 관리하는 국립 연명 의료 관리 기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등록해야 됩니다. 그 자세한 것은 여기 이제 www.lst.go.kr로 들어가서 이제 알아보시면 되고, 직접 이제 찾아가시려면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번지 다동빌딩 4층에 이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직접 이제 설명을 듣고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전화 상담도 가고 하니까 요 전화 번호를 이렇게 한번 보시고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얼마나 그 자신이 그 죽음을 주도하고 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지, 이거는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많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도 매우 이제 요구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의 교육도 필요하고 또 그런 의식 변화도 요구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천의 문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준비 교육을 통한 이런 자리가 이제 점점 활성화되고 해서
나의 죽음 결정권에 대한 그러한 그 의식을 가지고서 스스로 죽음을 내 의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죽음학 강좌는 이제 죽음 결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앞으로 이 죽음 결정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계속 또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때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